사람은 사랑을 찾는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불안을 덜어줄 대상을 찾는다. 어떤 심리학자가 한 이 말을 연애에 그대로 가져오면 너의 위치가 훨씬 선명해진다. 너는 지금도 사랑을 믿고 있는데 그녀는 이미 불안을 관리하는 쪽으로 머릿속 구조를 바꿨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싸운 적도 없고 헤어지자는 말도 안 나왔고 대놓고 무시당한 적도 없을 수 있다. 근데 이상하게 공기는 바뀌어 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느끼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너는 설명을 못한다. 바로 그 틈에서 재분류가 일어난다. 남자친구였던 너는 조용히 보험이라는 칸으로 옮겨진다. 보험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자. 보험은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당장에 쓰면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없으면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매일 정성 들여 관리하지는 않는다. 사랑의 대상은 매일 신경을 쓰게 된다. 기분, 반응, 말 한마디에도 자꾸 예민해진다. 반대로 보험의 대상은 적당히만 관리하면 된다. 사라지지만 않게, 너무 멀어지지만 않게만 두면 된다. 지금 너의 위치가 이쪽에 더 가깝다면 이미 구조는 끝난 거다. 처음에는 사소한 디테일부터 달라진다. 약속을 잡는 사람이 주로 너가 되고 한번 미뤄줘도 그냥 넘어가게 된다. 예전에는 작은 변경에도 서로 미안하다고 했을 거다. 지금은 나 요즘 좀 바빠 한마디면 끝난다. 그 한마디면 네가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 여기서부터 판이 기울기 시작한다. 보험으로 떨어지는 과정은 대부분 조용하다. 절대 드라마처럼 오늘부터 넌 보험이야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과 선택의 패턴이 슬슬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늦게 눈치채는 사람이 거의 항상 너다. 너는 여전히 예전의 룰로 게임을 한다. 내가 더 잘하면, 더 참고 이해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 하지만 그녀 머릿속에서 룰은 이미 바뀌었다. 이 사람은 조금 미뤄도 남아있겠구나 라는 결론이 난 상태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꽤 효율적인 전략이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서 사람은 항상 예비 자원을 확보해 두려 한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자기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남자가 있든 없든 자신을 편하게 받쳐줄 남자를 하나쯤 옆에 두고 싶어 한다. 그게 바로 보험 포지션이다. 사라지면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정도는 아닌 위치. 남자친구 포지션일 때는 네 감정이 변수다. 네가 화내면 왜 그랬는지 신경을 쓰고 네가 서운해하면 맞춰보려고 한다. 보험 포지션이 되면 네 감정은 변수에서 비용으로 바뀐다. 굳이 저걸 들어줘야 하나? 라는 계산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네 서운함이 점점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온다.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같은 말들이 늘어난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남자는 한 번 더 내려간다. 싸우기 싫어서, 잃을까봐 무서워서 스스로 감정을 접어버린다. 그렇게 내 기준이 사라진다. 기준이 사라진 남자는 구조 안에서 더 낮은 칸으로 떨어진다. 조선시대 권력 싸움을 보면 왕이 제일 무서워한 건 적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신하다.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을 쓸 가치가 없다. 지금 그녀에게 너는 그쪽에 더 가깝다. 있으면 편하고 없어도 결국 어떻게든 사라지는 사람.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너는
자꾸 다른 설명을 찾는다. 요즘 힘들어서 그렇겠지. 연애 오래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이상하게 다른 남자에 대해서 말할 땐 그녀 눈빛이 다르다. 어떤 타입의 남자에게 설레는지 이야기할 땐 표정과 말 속도가 올라간다. 그때 너는 잠깐 멈칫한다. 저 기준에 나는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 불편하니까, 대답이 뻔히 느껴지니까 그냥 덮어버린다. 그렇게 현실을 덮는 동안 너는 점점 더 확실한 보험으로 굳어진다. 보험은 한번 만들어지면 웬만해서는 해지하지 않는다. 돈이 아주 많이 부족해지거나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탈 때만 없앤다. 관계도 비슷하다. 너 말고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옵션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녀는 널 굳이 완전히 정리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잖아. 이 두 문장이 너를 지워버리는 대신 애매하게 남겨두는 이유가 된다. 근데 이 말 안에는 다른 층위의 진심이 있다. 설레지는 않지만 없어지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 이건 사랑의 언어가 아니다. 관리의 언어다. 너는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너를 잃으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살짝 번거로워지는 정도의 손실로 계산된다. 여기서 한번 정신 차리고 봐야 한다. 지금 너와 그녀 사이에서 진짜로 위험을 감수하는 쪽은 누구냐? 너는 감정을 걸고 있다. 자존심도 걸고 있고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다. 그녀는 뭘 걸고 있냐? 조금의 시간, 가끔의 메시지, 심심할 때 채울 수 있는 감정 정도다.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쪽이 항상 아래에 선다. 이게 냉정한 구조다. 보험이 된다는 건 상대가 너에게 거의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랬을 때의 타격이 작을수록 너의 협상력도 작아진다. 그래서 네가 떠나겠다고 말해도 처음에는 조금 붙잡는 척하다가 금방 톤이 바뀔 수 있다. 너 선택 존중해. 그래도 고마웠어. 이 정도의 문장으로 몇 년의 시간을 정리해버릴 수도 있다.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봐라. 네가 상상만 해도 속이 서늘해진다면 이미 구조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인지부조화라고 부른다. 알고 있는 진실과 믿고 싶은 이미지가 충돌할 때 사람은 보통 진실 쪽을 지운다. 너는 지금 어떤 쪽을 지우고 있냐? 눈앞에서 계속 울리는 신호들을 지우고 그래도 얘는 다를 거야라는 희망만 남기고 있지 않냐?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이 구조를 만든 건 그녀만이 아니다. 넌 계속 남아있었고 계속 더 주었고 계속 기준 없이 받아줬다. 그 행동들이 전부 메시지로 쌓였다. 나는 이 정도 대우에도 떠나지 않는 남자야.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아도 패턴은 본다. 말보다 훨씬 정확하게 내 위치를 읽어낸다. 그래서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된다. 지금 너는 스스로를 어떤 칸에 두고 있냐? 남자친구라는 이름의 칸에 넣어두고 싶은 거냐? 아니면 이미 보험이라는 칸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버티고 있는 거냐? 둘 중 하나다. 애매함이라는 선택지는 없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리듬을 봐야 한다. 연락의 리듬만 제대로 보면 네가 그녀 인생에서 어느 칸에 있는지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 가장 먼저 볼 건 단순하다. 요즘 누가 먼저 연락을 시작하냐는 거다. 잘 지내? 뭐 해? 오늘 어땠어? 이렇게 대화를 여는 사람은 거의 항상 너일 거다.
보험 포지션의 첫 번째 특징은 시작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대화의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사귀기 초반을 떠올려 봐라. 그때는 서로 번갈아가며 먼저 연락했을 거다. 하루만 연락이 끊겨도 서로가 불안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긴장이 양쪽에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그 긴장이 한쪽으로만 남아있지 않냐? 너는 안 오네 하면서 창을 열어보고 또 열어본다. 그녀는 네가 언젠가 알아서 먼저 연락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산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기다리는 시간의 비대칭이라고 부른다. 더 오래 기다리는 쪽이 더 많이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쪽이다. 지금 누가 더 오래 기다리고 있냐?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라.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답장 속도다. 이건 잔인하지만 가장 솔직한 우선순위 지표다. 너는 알림이 뜨면 거의 반사적으로 확인한다. 일하다가도 게임하다가도 친구 만나서 밥 먹다가도 슬쩍 본다. 근데 그녀는 어떤가? 네 메시지를 보고도 굳이 지금 답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좀 이따 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보자.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상대라는 뜻이다. 사람은 진짜 신경 쓰는 대상에게는 바빠도 짧게라도 먼저 반응한다. 나 지금 바쁜데 이따 이야기하자 정도의 신호라도 보낸다. 근데 너한테는 그런 최소한의 신호도 자주 사라진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애매하고 시간만 흘러간다. 그녀 머릿속 어딘가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늦게 답해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보험 남자의 비극이다. 너는 최대한 빨리 반응하는데 그녀는 굳이 빨라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속도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와 손실 두려움의 합이다. 세 번째로 볼 건 연락이 오는 시간대다. 이건 정말 노골적으로 그녀의 심리를 드러낸다. 연락이 오는 시간이 언제냐?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있냐? 아니면 항상 머리와 몸이 가장 축 처지는 밤 늦게만 오냐? 보험 포지션의 남자는 대개 밤에만 호출된다. 하루가 애매하게 끝난 날, 기분이 좀 가라앉은 날, 외로운 날. 하루가 잘 풀린 날에는 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그날의 좋은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상대로 너를 떠올리지 않는다. 반대로 힘든 날에는 내 창을 연다. 너는 그걸 그래도 힘들 때 날 찾네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그녀가 너를 찾는 건 위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다. 너는 감정 쓰레기통이자 안정제가 된다. 이 두 역할은 편하지만 존중은 잘 안 따라 붙는다. 네가 먼저 연락했을 때의 답장 타이밍과 그녀가 먼저 연락했을 때 네 답장 타이밍을 비교해 봐라. 네 반응은 거의 자동 응답에 가깝다. 그녀의 반응은 기분, 상황,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게임으로 치면 너는 항상 접속해 있는 유저고 그녀는 필요할 때만 잠깐 로그인하는 사람이다. 네가 정말 직시해야 할 진실은 간단하다. 기다리는 쪽이 항상 약자다. 일십, 늦은 답장, 흐릿한 공백. 이 애매한 구간 전체를 네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구조가 맞는지 봐라. 네가 그 시간 동안 하는 일은 뻔하다. 메시지를 다시 읽고 왜 이렇게 보냈는지 해석하고 지금쯤 뭐 하고 있을지 상상한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자기 삶을 산다. 네가 이렇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네 번째로 봐야 할 건 누가 대화를 끝내는지다. 이건 관계의 힘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자야겠다. 나 씻고 올게. 나 할 일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정리하는 쪽이 거의 항상 그녀라면 구조는 이미 기울어 있다. 너는 끝내기 싫어서 마지막까지 붙잡는다. 응, 잘 자. 그래, 수고해 하면서 대화의 꼬리를 얇게라도 이어보려 한다. 대화를 끝내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쪽이다. 끝내기 싫어서 질질 끄는 사람은 이럴까봐 불안한 쪽이다. 진화게임 이론에서는 이걸 이탈 비용의 차이라고 부른다. 누군가를 떠났을 때 더 큰 비용을 느끼는 쪽이 관계에서 더 낮은 포지션에 서게 된다. 지금 이 관계에서 떠났을 때 더 크게 흔들릴 쪽이 너라는 걸 너도 알고 있을 거다. 5번째 신호는 공백 뒤에 오는 연락의 패턴이다. 연락이 어느 정도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을 살펴봐라. 공백 뒤에 먼저 연락하는 쪽이 항상 너라면 너는 구조적으로 이미 복귀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은 거다. 요즘 좀 바빴지? 너 생각났어? 이 한마디를 못 참고 너가 먼저 적는 순간 그녀는 한 번 더 학습한다. 역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끊겨도 결국 돌아오는구나. 이 학습이 쌓일수록 네 가치는 조용히 떨어진다. 반대로 그녀가 공백 뒤에 먼저 슬쩍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타이밍을 잘 봐야 한다. 항상 비슷한 패턴일 거다. 자기가 외롭거나 기분이 어정쩡하거나 다른 선택지가 애매할 때 이때 오는 연락은 대개 이런 식이다. 요즘 잘 지내? 갑자기 네 생각났어. 케이크 듣기에는 설레는 말 같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다. 지금 내가 좀 허전한데 너 아직 거기 있지? 그녀가 네 안부를 진짜로 궁금해해서라기보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감정 자원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일 수 있다. 여기서 많은 남자가 또다시 착각한다. 그래도 먼저 연락하잖아. 아직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그 희망이 연애로 가는 희망이냐, 보험으로 유지될 희망이냐다. 6번째 신호는 연락 빈도의 불균형에 대한 설명 방식이다. 너만 자주 연락하고 있다는 걸 넌 알고 있다. 근데 그걸 직접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슷하다. 나 원래 연락 자주 하는 스타일 아니야. 연락에 큰 의미 안 두는 편이야. 겉으로는 스타일 이야기처럼 들린다. 근데 실제로는 너한테는 그 정도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라는 말일 수도 있다. 진짜 스타일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 하지만 마음이 가는 상대에게는 원래 스타일을 꽤 많이 깨뜨리는 게 인간이다. 연락을 귀찮아하는 사람도 정말 끌리는 사람에게는 자기 기준을 여러 번 넘는다. 그러니까 너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저 사람의 원래 스타일이 뭐냐가 아니라 그 스타일이 내게만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냐. 7번째 신호는 네가 연락을 줄였을 때의 그녀 반응이다. 이건 네가 보험인지 아닌지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준다. 한번 상상해봐라. 네가 일부러 이틀, 3일 정도 연락을 줄였다. 그때 그녀는 어떻게 반응하냐? 너를 찾으려고 하냐?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냐? 만약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너를 잃을까봐 느끼는 불안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 관계에서 진짜 위험을 느끼는 쪽은 아직도 너뿐이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너에게만 손해 아닌가? 연락 타이밍과 리듬은 숫자 장난이 아니다. 얼마나 자주보다 누가 더 많이 기다리냐가 핵심이다.
지금 패턴을 차분히 떠올려봐라. 시작, 속도, 시간대, 끝, 공백 이후의 흐름까지. 그 모든 리듬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면 이미 구조상 너는 그녀에게서 위험 없는 옵션, 즉 보험에 가깝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리듬과 구조를 알게 된 지금, 너는 계속 이 패턴 안에 머물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볼 거냐? 지금까지는 타이밍과 리듬을 봤다. 이제는 네가 보내는 말, 그녀가 보내는 말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보험 남자의 세 번째 증거는 아주 단순하다. 같은 카카오톡 창안인데 너와 그녀의 문장 밀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먼저 네 쪽을 떠올려보자. 너는 하루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느낀 감정까지 같이 붙여보낸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솔직히 좀 자존심 상했어. 이런 식으로 상황 감정 플러스 해석까지 묶어서 건넨다.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어땠어?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같은 말. 네 메시지에는 항상 상대에게 문을 여는 문장이 있다. 상대가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초대장이 붙어 있다. 그럼 돌아오는 답장은 어떤가? 정말 솔직하게 머릿속에 그 화면을 한번 띄워봐라.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유 정도. 세 글자, 네 글자, 이모티콘 하나로 끝나는 답장이 대부분일 거다. 처음엔 그래도 공감해 주네라고 느꼈을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이게 대화라기보단 그냥 처리에 가깝다는 걸.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에게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많아진다. 그때 너는 왜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같은 follow-up이 붙는다. 근데 그녀는 네 말에 잘 묻지 않는다. 네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어떤 남자인지 깊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는 이 사람에게 나름대로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녀는 그 내면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여기서 많은 남자가 스스로를 속인다.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얘밖에 없어라고 생각한다. 근데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자기 세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 할 거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그건 네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문장들이 붙으면서 이야기가 서로 섞인다. 보험 포지션에 있는 남자는 이 단계까지 잘 못 간다. 그녀는 네 이야기를 함께 쥐어보는 대상이 아니라 잠깐 들어줬다 흘려보내도 되는 정보 정도로 취급한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미래형 문장의 유무다. 이건 생각보다 냉정한 기준이다. 나중에 우리 이런 데도 가보자. 언젠가 이런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문장이 너 쪽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냐. 너는 이 관계의 미래를 붙이려고 애쓴다. 현재의 대화를 미래의 장면으로 자꾸 연결시키고 싶어 한다. 근데 그녀 쪽에서는 어떠냐? 우리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냐? 정직하게 떠올려보면 답이 보일 거다. 대부분의 대화가 지금 기분, 오늘 있었던 일, 당장 힘든 상황에만 묶여 있다. 너는 미래를 걸고 있는데 그녀는 현재만 쓰고 있다. 진짜로 함께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나중에를 달기 마련이다. 그 나중에가 네 대화 안에 거의 없다면 그녀의 머릿속 미래 지도에서 너의 위치도 희미하다는 뜻이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건 사과의 존재 여부다. 이건 존중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봐도 된다. 답장이 너무 늦었다거나 약속을 여러 번 바꾸게 됐거나
너에게 분명히 상처가 될 만한 말을 꺼냈을 때, 예전에는 미안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다. 내가 너무 신경 못 썼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같은 말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비슷한 상황인데도 미안 대신 변명과 상황 설명만 늘어나지 않냐? 요즘 다 바빠서 그래, 나도 정신이 없었어. 사과는 빠지고 상황만 늘어놓는 패턴. 이건 단순한 말투 변화가 아니다. 네가 상처받는 걸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다. 사람은 진짜 잃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는 사소한 일에도 미안함을 느낀다. 그 미안함이 사라졌다는 건 너를 잃을 가능성을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 번째로 봐야 할 건 농담의 방향이다. 가벼운 드립 안에도 서열이 숨어 있다. 처음에는 서로를 올려주면서 장난쳤을 거다. 너 그런 면 되게 멋있다. 그래도 네가 제일 낫지 같은 말. 지금은 어떤 농담이 오가고 있냐. 너를 살짝 깎아내리는 말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냐. 넌 원래 좀 착하잖아. 호구 스타일. 너는 여자한테 화도 못 내잖아. 이런 말을 농담처럼 툭툭 던지면서 분위기를 넘긴다. 너도 웃고 넘기긴 한다. 근데 속으로는 찌르는 느낌을 이미 알고 있다. 여자는 잔인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네 위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농담은 진심이 아니라는 말 다 알지. 근데 반복되는 농담은 결국 그 사람의 인식이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아래라고 느끼는 대상에게 더 가볍게 대한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 실수해도 잃을까봐 불안하지 않은 상대에게는 말투가 느슨해진다. 너에게 향하는 말투가 너무 가볍고 너를 가볍게 쓰는 표현이 많아졌다면 이미 서열은 정리된 거다. 다섯 번째로 봐야 할 건 네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다. 솔직히 나 요즘 좀 힘들어. 너랑 연락 패턴이 예전 같지 않아서 헷갈려.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그녀는 그 감정을 붙잡고 같이 앉아 있으려 하냐? 아니면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하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돼. 이런 말들로 네 감정을 가볍게 눌러버릴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너를 위로해주는 말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는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네 감정이 문제 취급을 받기 시작하면 이미 너는 이 관계에서 불편한 존재로 내려간 거다. 보험은 불편을 최소화해야 유지된다. 그러니까 네 감정 표현은 자꾸 구조적으로 막힌다. 이쯤 되면 많은 남자가 입을 닫는다. 괜히 말해서 또 이상한 사람 될 땐 그냥 숨기자.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내려간다. 표현하지 않는 남자는 존중받지 못한 남자에서 아예 투명한 남자로 바뀐다. 여섯 번째 지점은 조금 더 잔인하다. 그녀가 진짜로 고민을 가져가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다. 하루의 사소한 짜증,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은 너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그녀는 누구에게 가서 묻고 있냐? 직장 이동, 이사, 큰 시험, 가족 문제, 정말 좋아하는 남자와의 갈등. 이런 건 너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너는 결과만 듣는다. 나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과거형으로 듣게 된다. 보험 남자는 대개 이 패턴을 겪는다. 네가 상담 상대가 되는 건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일 때가 많다.
이건 신뢰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너의 의견을 결과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남자의 존재감은 결국 여기서 갈린다. 결과를 통보받는 사람이냐, 결정을 함께 만드는 사람이냐, 지금 너는 어느 쪽에 더 가깝냐? 이 질문을 피해가면 평생 같은 구조를 반복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증거의 핵심이다. 연락의 말투와 내용에서 이미 너의 서열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내가 왜 이렇게 대우받고 있지? 에서 이 구조를 알고도 계속 남을 거냐로. 여기서부터는 그녀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다.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의 문제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지금까지 본 패턴을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저런 스타일이라서,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이 문장들을 입에서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타일은 모든 관계에 비슷하게 적용된다. 근데 너에게만 유독 더 건조하고, 더 무심하고, 더 가벼운 말투가 나온다면 그건 스타일이 아니라 평가다. 두 번째는 너의 시간과 감정을 어디까지 내줄지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모든 연락에 즉각 반응해주는 남자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을 먼저 채우는 남자로 조금씩 옮겨야 한다. 이건 밀당이 아니다. 나도 바빠. 나도 너를 귀하게 다루라는 유치한 게임이 아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태도 전환이다. 내 삶이 먼저고 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관계의 모양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애매한 위치로 남고 싶지 않다. 보험이 아니라 함께 설 남자로 대우받고 싶다. 이 기준을 너 혼자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언젠가 한 번은 말로 꺼내야 할 순간이 온다. 그 말을 꺼냈을 때 관계는 둘 중 하나로 움직인다. 그녀가 긴장하고 처음으로 너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하든가, 아니면 넌 너무 무겁다.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되겠냐라며 멀어진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지금의 애매한 보험 구조보다는 너에게 솔직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다. 너는 앞으로도 이런 말투와 이런 대우를 스스로에게 허락할 거냐? 싫다고 느끼면서도 버티고 있는 건 사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 때문이다. 지금 이 구조를 깨는 건 그녀에게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다시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다. 이제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너는 여자의 보험으로 남아도 되는 남자냐? 아니면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할 남자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다. 네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던 현실을 말로 꺼낸 것뿐이다. 연락 타이밍이 말해줬다. 항상 먼저 다가가고 항상 먼저 기다리는 쪽이 누구인지 리듬이 말해줬다. 일십과 공백 사이에서 혼자만 불안해하던 쪽이 누구인지 말투와 내용이 말해줬다. 긴 문장을 던지는 쪽과 짧게 처리하는 쪽이 누구인지 미래가 말해줬다. 나중에 우리를 혼자만 입에 올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 모든 걸 합치면 결론은 단순하다. 너는 지금 사랑받는 남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보험에 더 가깝다. 이건 그녀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네가 한 번도 여기까지 내려가긴 싫다고 멈춰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떠날 용기가 없었고 불편을 참는 쪽을 선택했고 애매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나를 찾잖아라고 스스로를 달래왔다. 그 결과 너는 점점 값싼 위치에 고정됐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도 이런 구조를 네 인생에 허락할 거냐는 질문이다. 보험으로 남겠다면 지금처럼 계속 먼저 연락하고, 먼저 기다리고, 먼저 참으면 된다. 그 자리는 안전하다.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을 거다. 대신 존중은 돌아오지 않는다. 너 스스로도 너를 높게 보기 어려워질 거다. 반대로 남자로 서겠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내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모든 호출에 자동 응답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라. 너의 시간과 감정을 함부로 던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라. 나는 이런 식의 애매한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을 네 안에 아주 깊게 새겨라. 그걸 말로만이 아니라 연락 패턴, 반응 속도, 만남의 기준에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라. 떠날 수 있는 남자만이 선택받는다. 없어졌을 때 진짜 공백을 남기는 남자만이 죗값을 받는다. 질문은 여전히 같다. 너는 여자의 보험으로 기억되고 싶냐? 아니면 잃으면 안 되는 남자로 남고 싶냐?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 선택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